절대적으로 여기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CEO의 클린 얼마만큼 투명성을 갖고 있냐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수들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는데 결산 실적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식이 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테인먼트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번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시집을 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전업 투자를 이렇게 21년간을 해오고 있는데 예전에 증권책을 3번 개정판으로 냈었는데 사구강 기법의 저자 정상조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이라고 시집을 내셨어요. 네. 우선은 좀 궁금한 게 제목이 네. 너무 진짜 시집이니까 시적인 것 같은데 이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이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오신 거예요?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은요.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실패를 해서 네. 어떤 공장에 취직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내가 왜 주식으로 실패했을까 이런 것을 혼자 엄청 연구를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밖에 나오면 밤에 늘 그 나무를 보게 됐어요. 앞에 나무를 보면은 마치 그 나무가 낮에는 생동감 있게 보이다가 밤에는 꼭 내 처량한 처지하고 비슷하게 그래요? 수묵화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썼던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이 그 제목이 이번에 시집의 시 제목이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시 하나예요? 그렇죠. 늘 시집 제목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시로 시집 제목을 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정상조. 나무를 그리라면 이파리의 애교보다 줄기의 뚝심을 그리고 싶네. 바람의 기옛말은 밤이 되어도 지워지는 일이 없지만 먹물마저 사치스러운 여백, 더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있는 줄기. 말없이 기다리는 사랑은 앙상한 바람에 흔들려도 수묵화처럼 풍경의 주인이 되네. 표현되지 않는 가지도 바람에 흔들리고 뚝심으로 선 생애의 한가운데 밤이면 별들이 내리고 벌레 울음마저 함께 울어준 당신. 여백을 벗삼아 깊은 밤하늘 하얗게 세우며 한 점 수묵화로 살고 싶네. 이렇게 써졌습니다. 네. 와, 근데 그 정상우 작가님이 등단을 하신 거죠? 그러죠.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광주 예술인 총연합회에서 네. 시 부분의 신인문학상을 탔었다고. 요거 그래도 낭독해 주셨는데 워낙 이게 약간 뭐 회화적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게 되게 비유도 많고 그러잖아요. 한번 좀 설명도 해석도 그러니까 느껴야 되는 건가요? 밤에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도 물론 이렇게 어둠 속에 묻혀버리잖아요. 밤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제 별빛, 달빛 사이에서 보이는 것은 줄기의 그 뚝심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바람의 기회말은 밤이 되어도 지워지는 일이 없지만 먹물마저 사치스러운 여백, 더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있는 줄기.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주식으로 제가 진짜 그 태어나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다 주식시장으로 가지고 갔어요. 한 번도 은행에 저축을 이렇게 일반 통장에다 해본 적은 있어도 어디다 저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유태인 상수를 한 100번 정도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읽어서 아예 머릿속에 외고 살았는데 유태인 상술에 보면은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저의 삶은 지금까지도 삶이 유태인 상수를 늘 실천하고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에다 저축하면 이자를 우리한테 주지만 사실 그 은행이 시장에다 대출을 해주면서 내가 받는 이자보다 더 높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결국 나는 손해가 난다. 그래서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으라는 말이 그 유태인 상술에 써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은행에다 저축 안 하면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 돈이 한 푼이라도 벌면 다 주식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주식 투자를 예전에는요 증권사 가면 종이에다 써서 주식을 매매를 했어요. 네. 혹시 아세요? 네, 모릅니다. 종이에다 써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또 그때 그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공모주 청약을 어떻게 했냐면 농촌에다가 수혜를 준다 그래서 농호가 막 목돈 마련 저축 통장이 있으면 거기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은 어른들이 아무도 그 농협과 목돈 마련 저축 통장에 주식이 배정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동네 이제 다 우리는 그 삼촌 뭐 당숙 다 아는 자가 일촌이니까 자가 일촌의 모든 사람들 저축 통장 농협과 목돈 마련 저축 통장을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청약 저축을 청약을 했던 것이 제가 접니다. 그럼 뭐 어쩔 때는 한 주도 나오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한전 공모주 청약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4,000원 정도의 그 공모가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이제 공모주 청약이 끝나고 시장에 상장되었을 때 네. 조금 있으니까 한 19,000원 정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주 그 다 동네 사람들 공모주 청약을 받았던 걸 다 그때는 이제 그 농협에서 종이로 이렇게 증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증권사에 갖다 주면은 이게 누가 가져든 간에 그게 이제 자기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19,000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를 청약을 했을 때 어쩌냐면 그때 포스코가 29,000원인가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그것은 공모주 청약해갖고 상장 이후에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전을 봤는데 한전을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000원이나 이런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갔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겪었으니까 저는 뭐 주식시장에서 온갖 일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많이 항상 돈을 벌면 증권시장으로 가지고 갔으니까.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5번의 상장 폐지를 당했어요. 그것은 항상 저는 그때 당시 스타일이 몰빵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5번의 상장 폐지를 당하면 그동안 내 인생 벌었던 돈 다 제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번 상장 폐지를 당하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할 뭐 인생의 어떤 여력도 안 되고 제가 그래서 한강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자재 배달을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요. 한강물을 보면서 얼마나 그리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죽고 싶었던지 지금도 저는 한강물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던지 그런 상황에서 수목화로 사는 나무처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만 수목화처럼 뚝심 있게 있잖아요. 어찌됐든 하늘을 향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벌레 울음마저 함께 울어준 당신. 아니 객지로 나가가지고 자식들은 잘 자란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진짜 그 가장이 객지로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산을 보면은 산에서 그냥 가족 애들이나 제 아내가 거기서 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 같고 수묵화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 속에 어떤 이파리처럼 있잖아요. 나를 그 이파리에 그 얼굴이 그려진 듯이 나를 부르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쓴 시가 수묵화로 사는 나무처럼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한번 제가 글로 써놨던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노숙자 수준에서 주식 투자 정상조 실화. 왕년에 코스닥 버블도 있었지. 기술이 좋았던 나도 상장 폐지를 몇 번 겪어보니 노숙자 수준이 되어 있어서 사는 것도 싫고 기술을 풀어먹고 사는 것도 싫고 그냥 빌부터 사느라고 화물차 자재 배달을 해주면서 밤이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식을 연구했다.
가장 먼저 나는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왜 상장 폐지를 밥 먹듯 겪었을까였다. 핵심이 뭘까? 어쩌면 대부분 투자가들이 망고불변의 진리 같은 것에서 무너지면서 나처럼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잘 되다 보니 기술이니 성장성의 논리가 너무 강한 나라다. 적어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최초로 사용했던 언어가 나 때문에 딱히 뭐 유행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 세상에 유행시켰던 언어가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삼성전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최초로 사용하신 그때 거예요? 이렇게 밤이면 연구했던 것이 자본총계의 논리였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적정 주가를 연구하던 중 내가 왜 망했을까의 결론은 자본총계에 대한 버블 종목에 투자해서 망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을 얼마까지 주는가를 보면서 자본총계에 대한 저평가와 진입장벽, 성장성,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주식을 본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식 투자는 가치에 있지 않고 역발상으로 분석하는 성장성에 있다. 이런 것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또 한 시를 하나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이상 시를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막 립을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노래 속에 음악 속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상 씨는 랩처럼 쓰인 시더라고요. 그 이상 씨가 그 날개 그분. 그 알듯 모르듯 한 시가 그 탐구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한문으로도 쓰고 하면 그 한문들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상 씨를 뭐 늘 읽었었습니다. 손을 놓죠. 그래서 보니까 제 시가 너무 랩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말했듯이 소울문학상을 타는 사부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소울문학상을 어떻게 탔냐면 회화성 시를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너무 맑은 물 같은 그런 시를 쓰는 거죠. 그 언어가.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회화성 시를 참 잘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저한테 자꾸 아침이면 그 클래식 음악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장르, 그런데 주로 클래식 음악을 저한테 한 번씩 카톡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음악에 뭐 어떤 소질도 없고 박자치라서 그 카톡이 오면 맨 처음에 짜증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보내주니까 한 번씩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그 보내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음악은 이러이러한 유형으로 작곡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게 늘 반복됐어요. 그게. 음악을 듣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로 작곡된 것 같다고. 그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음악에도 좀 소질이 있나 보다. 그동안에 굉장히 고민했던 시를 쓰는 데는 문학성, 회화성, 음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음악성이 제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성을 음악성을 이렇게 내 시 속에 도입하기 위해서 늘 음악을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론 클래식도 듣고 다양한 뭐 가야금, 검은고부터 뭐 피아노, 뭐 첼로, 바이올린 온갖 것을 막 듣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그러지 말고 내가 나는 남자니까 우리나라 걸그룹의 하나 팬이 돼보자. 딱 한 사람만. 그래서 고른 것이 제가 트와니스의 지오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그 그룹 중에 한 명이군요. 네, 지오 지케민님을 늘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는 거죠. 근데 왜 그 지오를 골랐냐면 트와니스에서 그렇게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그룹이 활동을 하면서 지친 표정도 있고 그룹 막 노래를 부르면서요. 웃어도 진짜 웃는 것 같지 않는 표정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호는 진짜 웃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웃으면서 추고 항상 해맑고 그래서 그 이제 트와니스의 춤이나 왜냐하면 이걸 한 가지 감안해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걸그룹이나 이런 K-팝에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 나이에 그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사. 예, 그래서 그냥 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춤으로 보고. 음. 그래서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까지는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오 그 가수를 예, 그 춤이라든가 그 트와니스의 노래를 항상 그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 2, 3년이 지났어요. 있을 겁니다만. 그때 K-팝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데 네. 거기에 어떤 키도 작은 아가씨가 춤을 추는데 그 춤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그 예술을 할 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빛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 숲속에 갔다 그러면 나무 사이에서 쏟아지는 빛, 하다못해 또 바닷가에 갔다 그럼 네. 바닷가에 그 파도에 부딪히는 빛, 뭐 이런 빛들을 보면서 빛을 예술적 감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보려고 트와니스 그 노래를 듣고 춤을 봤던 것은 춤선을 늘 봤던 거예요. 춤선. 근데 이렇게 K-팝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히카루라는 이렇게 연습생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춤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춤선을 계속 보다가 나무의 춤선은 어떻게 춤을 추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요? 나무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나무의 춤선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산을 가면 밤이 너무 어둡잖아요. 그 약수터를 가면은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뭐 새벽 일찍 그냥 한 4시쯤에 가서 그 나무의 춤선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밤중에 이제 뭐 9시나 10시에 가서 또 나무의 춤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낮에 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뭐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계속 거기 가서 그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낮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를 다시 가는데 옆에 참새 부부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날아가지 않고 계속 막 마장마장 막 걸어서 막 따라오는 듯 아니 앞서가는 듯 막 가는 거예요. 진짜 왜 저렇게 따라오지? 아니면 앞서가지? 이런 참 희한하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휘링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까지 담아서 그 나무는 어떻게 춤을 출까 해서 쓴 시가 나무의 곡선입니다. 이번에 들어가 있는 이 시집에 들어가 있는 시니까 한번 왜 이것을 읽어드리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와 저는 남자 그룹은 잘 모릅니다. 여성 걸그룹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이런 것을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무의 곡선 정상조. 휘워진 나무를 보면 검은 선들이 뚜렷하게 보인다. 껍질과 색을 닮은 깊은 한숨. 뼈를 움직여서 살결에 곡선을 긋고 박힌 듯이 서서 얼굴로 내민 푸르름. 나뭇잎 사이로 땅거미 질 때 하늘을 보면 빛의 연주가 더 선명하지. 세상 바람 따라 마디를 꺾으며 휘어진 나무의 침묵 속 이야기. 참새 한 쌍 둥지에서 제각기 날아올라도 결코 이별이 아닌 것처럼 마음의 곡선이 춤출 때 뿌르 깊은 한숨으로 출렁일 때 휘는 손으로 서로를 안고 춤추는 사람들. 나무의 곡선에서 감아 올리는 사랑의 곡선. 이렇게 썼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여성 걸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있잖아요. 저는 BTS가 왜 유명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BTS가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은 맨 처음에 어떤 곡을 부르든지 간에 좀 산만해 보여요. 천천히 보면요. 또 통일감이 있어요. 저들은 어떻게 노래를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부르는 것을 후반부로 가다 보면 나 자신도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BTS의 그 가장 그 춤의 핵심은 각자 자유예요, 자유. 각자 자유롭게 치고 가볍게 즐기는 것 같은데 딱 전체를 보면은 하나의 그 어떤 통일감이 형성된 그 두 가지 표현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걸그룹이나 이렇게 남성 그룹들의 그 지금 현재 K-팝은 BTS를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BTS를 따라가는 그룹들이 성공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걸그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블랙핑크가 그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굉장히 강렬한 춤과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쉼없이 강렬한 춤을 춰요. 근데 이번에 이제 피프티가 갑자기 그 중소기획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유명해졌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탑을 저한테 선정을 하라고 한다면 피프티. 그러세요? 근데 그 피프티는 노래를 하는데 너무 그 음색이 맑아요. 뭐 꼭 맑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저음이다 해서 그게 아니라 아주 맑은 노래를 부르는데 춤도 그렇게 막 이렇게 치열하게 치질 않아요. 치열하게 치지 않는데 춤을 출 때 춤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뭐 좀 춤을 추다가 쉬는 여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화 같이 여백이 있는 춤을 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편안하게 춤추고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막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떤 걸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제가 뉴진스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프티하고 뉴진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프티에 제가 항상 춤선을 보는 가수는 아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아란이라는 가수의 이렇게 춤선은 정말 아름다우면서 또 뭐랄까 표정은 마치 투아니스의 지호처럼 그 해맑게 저 가식 없이 웃으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진스에서는 제가 항상 보는 이 가수가 민지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뉴진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 뉴진스의 지금 현재 프로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듀서가 SM 출신의 민진입니다. 미니진 프로듀서. 앞으로 이분이 프로듀서 하는 걸그룹이 엄청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뉴진스의 그 노래를 춤을 감상하는데 갑자기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뉴진스의 그 춤 속에는요, 다른 보통 걸그룹은 굉장히 춤을 추는데 바쁘고 강렬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발라드풍의 부드러운 이미지라든가 뭐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뉴진스의 그 노래 속에는 그렇게 막 치열하게 춤을 추지도 않는데 우리가 희극이나 연극을 보면은 한편의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한편 보고 나면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뉴진스의 춤 속에는 그런 희극 같은 춤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래를 뭐 요즘에 걸그룹은 노래 잘 부르는 것은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뉴진스도 BTS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가 연결돼 있고 그룹이 그렇지만은 하나가 내는 미묘한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는 어떤 엔터사가 이렇게 하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하이브였습니다.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누구냐면요, 르세라핌입니다. 르세라핌의 실질적으로 르세라핌은 있잖아요. 구성원이 카즈아, 허윤진,
홍은채, 김채원, 그다음에 사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쿠라하고 김채원은 아이원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춤을 잘 춥니다. 아이원 출신이 뭐예요? 아이원이라는 옛날에 그룹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지금 현재 보면은요. 아이브의 안윤진하고 장원영이가 아이원 그 그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은 이제 해체가 됐지만 이상하니 그 그룹에서 나온 그 가수들이 굉장히 뜨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카즈아는 원래 그 발레 출신 발레를 했던 사람이라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춤이 일반 그 춤 같지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허윤지는 성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악을 했으니까 그 실질적인 그 노래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노래의 중심 곡은 허윤진이가 이렇게 부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김채원과 사쿠라는 아이원의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하겠지 않습니까? 아이원 걸그룹에. 그런데 전혀 생소한 홍은채라는 이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한 편이고 날씬하고 왜소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 중에 가장 해맑게 웃으면서 춤을 아까 그 지효처럼 있잖아요. 춤을 추는 거 노래라는 사람은 홍은채가 아닌가. 카즈야 같은 경우 이 걸그룹은 뭐냐면 너무 강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걸그룹의 전통적인 꼭 남성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너무 강렬하지만은 또 너무 이 하이브가 계열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렇지만 너무 강렬해요. 그런데 너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노래를 부를 때 오히려 어울리고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강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수선해 보이고 좀 뭐랄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너무 그렇게 어찌됐든 강렬한 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고 아까 피프티처럼 좀 여백이 있는 춤을 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브하고 그 안윤진하고 장원영이가 아이브가 있는데 여기는 카카오 엔터입니다. 오늘 아이원이네요. 여기도 아이원 출신이네요. 예, 아이원 출신. 갈라진 거예요 멤버들이? 예. 아 그렇구나. 그래 이제 여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저는 딱 한 명만 그 그룹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두 명을 보게 된 이유가 계속 이제 그 가수들을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탐구를 할까 아닙니까? 본 이유가 안유진은 뭐냐면 르세라핌의 카즈하고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르세라핌의 카즈아가 이렇게 춤을 출 때 보면은 마치 여자 보디빌더가 춤을 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성성이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브의 안유진이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브의 장원영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이게 같은 춤을 춰도 뉴진스의 민지나 이런 것처럼 좀 부드럽게 춤을 춥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카카오 엔터에서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요즘에는 가수가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없고 춤 못 추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데 근데 이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걸그룹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머지가 그 모형을 짜주는 그런 모양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통 실패합니다. 그냥 같이 전체가 나타나고 전체가 사그라들고 또 각자를 보면 너무 자유롭게 춤을 추고 하다못해 줄을 세우더라도 군대 줄처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줄이 서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모형에서는 하이브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브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아이들 요즘에 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뛰어난 가수는 슈아라고 있습니다. 슈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가수이면서 프로듀서인 전소연이라는 사람이 가수도 하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프로듀서까지예요. 그러죠. 와. 원래 근데 이 노래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음악의 이 지휘자는 너무 모션이 크면 지휘자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잖아요. 네. 너무 모션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음악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휘자가 있는 것이지 지휘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음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이 더 선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듀스가 가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수 이름이 가수일 때는 소연이라고 하는데 소연이 너무 부각되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을 만약 바른다 이 화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구성원들은 진하게 하고 소연은 있는 듯 없는 듯 춤도 있는 듯 없는 듯 노래도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것이 아름다워 그렇게 했으면 더 멋있을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래도 탑으로 지금 탑이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가요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춤이 아주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원더걸스 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약간 고전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하이브나 이런 데를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엠빅스라고 하는 것은 트와니스 다음으로 제가 봐서는 그 지금 JYP 있지 않습니까? 네. JYP에 있는 그래도 뛰어난 그 그룹이 엠빅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혜원이라는 그 가수가 굉장히 춤을 잘 춥니다. 굉장히 춤을 잘 추고 SMN에서는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걸그룹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것 자체가 좀 경이로워요. 이렇게 깊이 천착하셔가지고 분석하신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된 게 시를 쓰시는 데 있어서 시의 음악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식 음악도 막 접하고 막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이건 어떤 사랑의 노래냐 이별의 노래냐 이건 이런 것을 표현한 것 같아 했는데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거죠. 제가 뭐 생전 처음 듣는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대판을 걸그룹까지 오게 되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음악성을 시에 도입을 하는데 게 있어서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장 떠올랐던 게 뭐냐면 왜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그렇죠. 그건 그냥 춤잘 추고 노래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술성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좀 우리가 나이 먹어갖고 뭐 유행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인정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내가 뭐 날마다 남자 그룹 춤추는 거 보면서 뭔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자 걸그룹을 이렇게 깊숙이 분석해보고 노래를 듣고 거기에 있는 음악성을 내 시에 도입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독특한 게 이게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사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냥 재무제표 보고 걸그룹 보고 뭐 매출 얼마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근데 이게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독특해가지고요. 뭐 시하고도 막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 현재 아까 내가 방송을 할 때 있잖아요. 한 가지 안 한 그룹이 있는데 프로비스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프로비스 라인도 이제 원래 엔터테인먼트가 플레이디스인데 그 모기업이 하이브 있잖아요. 하이브가 맞네요. 네, 하이브죠. 그 걸그룹은 그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탐구해 보니까 그 이나경이라고 하는 가수의 춤이 그러니까 저는 춤선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는 듣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치기를 하면 허리가 유연한 사람은 굉장히 받아치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춤을 춰도요. 이렇게 좀 카즈아처럼 보디빌더처럼 춤을 추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어떻게 문어처럼 물들처럼 추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프로비스 나인의 이나경은 그런 유형의 이렇게 춤을 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이브가 이렇게 뒤 배경으로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블랙핑크는 안 보세요? 블랙핑크도 봅니다. 근데 너무 유명해서 내가 분석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은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로비스9은 어떤 유형이냐면 그 르세라핀하고 뉴진스 있잖아요. 네. 두 개 다 하이브라고 있잖아요. 네. 그 중간 두 개를 짬뽕시켜 놓은 듯한 분위기의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의 첫째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할 것 같은 그룹이 있다면 뉴진스 여장 걸그룹. 그 다음에 르세라핌. 그 사람의 프로비스9. 이 세 개는 반드시 뜨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그 아무리 다른 기업들이 잘하더라도 하이브보다는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이브 주가가 앞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이제 DOU처럼 위버스라고 하는 그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량까지 합하면 굉장히 뛰어날 것이고 또 예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SM 지분 싸움을 할 때 서로 협력하기로 해서 SM의 소속사에 있는 사람들이 DOU에도 그 플랫폼에 들어가고 또 위버스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네. 하이브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회사들 한번 네.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회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SM 상장 비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죠. 네. SM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적으로는 6천 원 정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공모가가 5천 몇백 원인가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상장이 미뤄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장 심사할 때 질문이 뭐냐면 이 회사는 이수만 개인이 만든 회사다. 그리고 개인 회사나 비슷한 거다. 그럼 이수만 당신이 죽으면 이 SM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이 미뤄졌습니다. 이게 상장이 안 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는 대주주와 CEO가 누구냐. 기획자. 예, 아까 네. 르세라핌도 프로듀서 민희진 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방시혁이었다 하지 않을까 할 만큼.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피프티를 이렇게 키운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뛰어나지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 CEO하고 대주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가 가치가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SM이 첫 상장했을 때 생각해갖고 한 6천 원 수준에서 머물다가 나중에는 3천 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반토막 났네요. 그래갖고 제가 한 3천 원대에 한 1년 동안 내가 이 SM을 아마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사이버 애널리스트여가지고 그때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HTO도 유명하고 H.O.T. 부하도 유명하고 소녀시대도 유명하고 다 유명한데 이때가 몇 년도셨던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도 안 나요. 네. 다 유명한데 이 실적이 나올 때 보면 돈은 거의 못 버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왜 그런 거지? 딱 그때 그 제가 추론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가수가 화장품을 무엇으로 발랐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유럽산으로 발랐는지 중국산으로 발랐는지 가격 차이가 10배일 아닙니까? 옷을 동대문표로 샀는지 저거 지금 샤넬이나 뭐 어디 뭐 다른 뭐 파리에서 패션 그 옷을 공수에다가 입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냐에 따라서 너무 진폭이 크다는 거죠. 그렇구나. 절대적으로 여기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CEO의 클린 얼마만큼 투명성을 갖고 있냐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게 또 이제 지금은 어떤지 뭐 보안 뭐 해갖고 뭐 무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호 요원이 있겠죠. 건전한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는 경호하면 주먹 뭐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이 라면을 먹었는지 도대체 뭐 엄마를 주고 경호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수들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는데 결산 실적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식이 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테인먼트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가장 이렇게 YG, SM, 하이브, JYP 하면은 JYP가 매출면이나 모든 것이 가장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으로는 하이브 다음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투명성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SM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SM은 자본 총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본 총계. 8,600억이고 지금 현재 1분기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되고 1분기 영업이익이 18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업이익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나중에 자취하고라도 다른 회사보다 자본 총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카카오가 있지 않습니까? SM 지분 20%를 갖고 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19%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이 상황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카카오가 나스닥에 상장하든지 한국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만약 어디에 상장하든지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합병이냐, 하나는 SM이 계열사가 되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SM이 계열사가 됐을 때는 카카오에 별로 유리한 것이 없어요. 합병을 해야 됩니다. 네. 합병을 하는 것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자기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있었는데 둘이 합병할 때 누구 가치를 더 높였습니까? 그때요. 삼성물산 가치는 엄청 낮게 평가하고 지금도 낮잖아요. 그렇죠. 제일모직 가치는 엄청 높게 평가해갖고 그 이재용 그것 때문에 뭐 사법 처리도 당하고 굉장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SM하고 합병을 하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카카오. 아니, 예, 카카오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유리한 입장에서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하이브가 위버스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증시에 반영되고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SM 계열사로 있는 DOU, DOU를 SM이 한 30 몇 프로 갖고 있고 10 몇 프로를 지금 JYP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DOU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열사로 갖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카카오 가치가 높겠습니까? SM 계열사로 그대로 있는 게 낫겠습니까? 카카오 엔터가 그걸 직접 경영하는 것이 훨씬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네. 그러면 DOU 지금 주가가 올라야 좋을까요? 떨어져야 좋을까요?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 낮아야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DOU가 굉장히 성장성이 있음에도 그 딜레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SM하고 카카오 엔터가 합병하면 어떻게 될까도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SM하고 카카오 엔터가 합병하면 누가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SM하고 카카오요? 예, 카카오 엔터가 합병을 하면 누가 가장 큰 수혜일까요? 카카오가 수혜를 받겠죠. 카카오입니다. 네. 왜냐하면 카카오가 SM도 지분이 20%를 갖고 있어요. 그 가치가 아주 낮게 평가되든 높게 평가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또 SM 19%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카카오 엔터 지분을 카카오가 73%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두 개 합병이 되게 되면은 카카오가 뭐 지분이 거의 50%를 넘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카오 지분이 그 합병 회사의 지분을.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분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카카오가 가장 수혜가 되죠. 네.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겠네요. 피해를 볼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하이브는 아까 그 너무 걸그룹들이 뛰어나서 네. 제가 이제 뭐 이걸 분석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쭉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YG 엔터하고 YG 엔터는 아까 그러니까 CEO의 그 리스크 때문에 YG 엔터가 자본 총계가 5,539억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JYP가 있지 않습니까? 네. JYP가 지금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이에요. 자본 총계가 3,370억 분이 안 돼요. 여기 10배가 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3배밖에 안 주고. 네. 언론 보면은 그 YG 엔터가 엄청 싼 거죠. 주가를 보자면. 네. 근데 이제 그 불투명성으로 보자면
SM의 이수만 하고 좀 닮은 꼴이 있는 거죠. 불투명성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SM에 투자를 해갖고 뭐 H.O.T가 계약이 만료돼서 계약을 하니 마니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강타가 계약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그 뭐야 G드래곤 있잖아요. 네. 그 계약이 만료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옛날에 뭐 지금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뭐 테딘가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뭐 그랬잖아요. 맞아요. YG. 근데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냥 그룹 사운드의 어떤 가수라기보다는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 YG 엔터에 있는 이렇게 프로듀서 같은 걸로 프로듀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이 만료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계약이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수익성을 넘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마치 그 SM의 보화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블랙핑크도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가 또 그래요?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너무 세상에 떠버려가지고 과연 근데 이제 계약을 이렇게 연장을 안 하면서 뭔 활동을 해갖고 제대로 된 그룹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연장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하이브하고 그 신생 그룹들 있잖아요. 너무 뛰어나게 막 나타나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회사가 돼버리고 걸그룹이 돼버리는 신생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걸그룹 입장에서 보면 SM도 구닥다리고 YG도 구닥다리인 것이에요. 그 스타일로 계속 얼른 말하면 그 성냥가기 만들듯이 그 뭐 걸그룹 멤버들은 성냥 계피처럼 있잖아요. 넣어갖고 막 찍어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그 정말 놀라운 그 어떤 프로듀싱이 있지 않고는 그게 막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그런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뉴진스를 보나 피프티를 보나 뭐 노래를 잘 부르면 거기서 거기고 춤을 잘 춰도 다 걸그룹 멤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 춤이 그 춤선을 보면은 정말 부들부들 연결되는 전체가 그냥 막 정말 그 뭐 이야기를 막 하듯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 내가 한번 꽃이라는 그 걸그룹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해요. 그게 SM인가 잘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SM 하면 YG 뭐 JYP 세 군데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꽃을 보는데 꽃 하면은 모두가 꽃잎이고 한 사람만 꽃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것이 이런 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회사는 맨 그런 수준의 프로듀싱을 하니까 나와도 뭐 1등은 안 나오고 2등, 3등, 4등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의 아까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어요. 네.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들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데가 CJ E&M입니다. 위기예요? 예. CJ E&M은 투자 대상에서 저는 제외하고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단 그 CJ E&M이 지금 뭔가 고향에 있잖아요. 고향에다가 그 1조 8천억을 들여서 그 K-팝 공연장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PF 대출 있죠. 네.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아, 고양시. 예. 아. 그리고 또 거기에 또 PF 대출을 주로 해준 데가 미래에셋증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티밍이라고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히카루 있지 않습니까? 히카루 일본. 히카루가 일본 가수. 예, 그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냐면 원래 그 CJ ENM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거기서 커플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진짜 이렇게 히카루가 너무 그 춤을 칠 때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때 뛰어났는데 사실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커플러에 들어간 멤버들 보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꼭 뭔가 그 감옥에 가다 놓은 강제로 있잖아요. 성냥갑 속의 성냥처럼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뿐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제 눈에. 그래서 야 좀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어떤 프로듀싱을 해서 CJ ENM도 그런 영역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고. CJ ENM 좀 대기업이라서 그런 걸까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됐습니다. 미국에 또 뭐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뭘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적자가 나고 티밍에서도 엄청나게 적자가 나고 또 거기에서 지금 지분 한 20% 갖고 있는 넷마블이 있거든요. 네. 넷마블이 작년도 제 기억으로 한 6천억 정도 적자가 났고 올해 뭐 흑자전환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넷마블 지금 게임 가지고 뭐 흑자전환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CJ ENM 같은 경우는 정상화를 시키려면 뭔가 팔아야 됩니다. 매각해야 되는 거군요. 뭔가 이제 아까 넷마블 같은 경우를 매각하자니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매각한다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그건 지금 현재 실적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J ENM이 그런 부분에서 막 적자가 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연속극 같은 거 막 이런 것을 제작을 많이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이 좋으면서도 주가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하이브 그리고 좀 JYP? 아니요. 네. DOU가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이나 막 전 세계가 뭐 중국이든 어디든 다 그냥 우리 K-팝에 제가 해외를 많이 이렇게 선교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뭐 우리나라 그룹 사운드 뭐 남자든 여자든 있잖아요. 사진 하나만 딱 갖고 가서 나눠주면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막 정말 대한민국 한 번만 오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전 세계가 동시 접속해서 뭔가 컨텐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DOU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엔터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DOU하고 하이브는 쭉 갈 것 같고 DOU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본다. 그 대신에 DOU는 아까 이야기했던 카카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옹달 책방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관련해서 가장 심도 깊은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